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지하 1층 주차 공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전체 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재활용품 수거장을 거기에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층부터 8층까지는 상가 및 오피스텔, 그리고 10층부터 39층까지는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쪽 소유자들의 개별적인 동의,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집합건물법에 위반된다. 저희 이현주 변호사팀은 이 사건 공용부 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이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팀이 실제로 수행했던 승소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관리단이 일부 공용 부분인 주차장을 전체 구분 소유자들이 이용하는 재활용 쓰레기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공용부분 변경 안건을 관리단 집회에서 통과시켰었는데요. 그 공용부 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부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공용했던 구분 소유자들을 대리해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던 그런 승소 사례입니다. 네, 결정문을 보시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이고요. 사건명은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입니다. 주문을 보시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관리단이 25년 6월 24일 18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소재에 있는 이 사건 집합건물 9층 다목적실에서 개최한 관리단 집회에 별지 목록 기재 안건 중 제3호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라고 주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문에서 말하는 별지 목록 기재 제3호 안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 1층 주차장 용도 변경의 건, 건물 하역 주차장 이면, 그리고 일반 주차면 2면, 경차 전용 주차면 1면을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서 공용부 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던 사례였습니다. 네, 이번 사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사건 집합 건물은 1층부터 8층까지는 상가 및 오피스텔, 그리고 10층부터 39층까지는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하 1층에 5개의 주차면은 상가 및 오피스텔 쪽 소유자들만 사용하는 일부 공용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지하 1층 주차 공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전체 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재활용품 수거장을 거기에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및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은 지하 1층 주차 공간이 일부 공용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이 상가, 오피스텔 쪽 소유자들의 개별적인 동의,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집합건물법에 위반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받자 관리단 쪽에서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지하 1층의 주차 공간을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사후 추인을 받는 안건을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안건을 이 사건 공용부 변경 안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상가 및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은 이 사건 공용부 변경 안건에 반대하는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장과 서면 의결서를 받아서 관리단 집회에 참여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상가 및 오피스텔 측 구분 소유자들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총 18명은 이 사건 공용부 변경 안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인 측에게 관리사무소 쪽에 이 사건 집회에 관한 포괄 위임장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8명의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인 쪽에, 관리사무소 쪽에 포괄 위임장을 제출한 이후에 이 사건 공용부 변경 안건에 반대하는 취지로 상가 및 오피스텔 쪽 구분 소유자들에게 재차 반대 취지의 위임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쪽은 이 18명의 중복 위임장을 모두 무효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공용부 변경 안건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서 의결됐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희 이현주 변호사팀은 상가 및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을 대리해서 이 사건 공용부 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 공용부 변경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 변호사들은 이런 주장 입증 활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일부 공용 부분인 이 사건 지하 1층 주차 공간을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지하 1층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상가 및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 결의와는 별도로 집합건물법 15조 2항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쪽 구분 소유자들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데 그 개별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즉 집합건물법 15조 2항에 따른 동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부 공용 부분인 이 사건 주차 공간을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14조에 따라서 이 사건 지하 1층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상가 및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만의 그들만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되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건 공용부 변경 안건이 설사 전체 구분 소유자들의 3분의 2, 전체 의결권 면적의 3분의 2 동의만으로 의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8명의 구분 소유자들이 이 사건 공용부 변경 안건에 반대하는 취지로 위임장을 제출했었기 때문에 이 18명의 반대 위임장을 반영하면 의결 종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 라는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쟁점 중에서 가처분 재판부는 첫 번째, 두 번째 쟁점은 판단하지 않고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세 번째 쟁점은 의결 종족수 충족 여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18명의 구분 소유자들에 관해 양측이 제출한 위임장의 효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18명의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인 측에게 위임장을 먼저 제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상가 및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 쪽에 중복해서 위임장을 제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설시한 거고요. 동그라미 3번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동일인이 여러 개의 위임장이나 서면 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앞서 한 위임 행위를 묵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서 나중에 작성된 위임장이 해당 구분 소유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사건 위임장은 채권자 측, 저희 의뢰인 측이 제공받은 위임장입니다. 이 사건 위임장이 신땡땡 측, 채무자 측, 관리단 측 위임장보다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밑줄을 보시면 신땡땡 쪽의 한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18명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전부 다 상가 및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 쪽의 의결권 행사로, 즉 이 사건 공용부 변경 안건에 대한 반대 취지의 의결권 행사로 집계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리단 임원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양측에 중복해서 위임장을 제공한 그 18명의 구분 소유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상가 및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이 제출한 그 18명 명의의 위임장은 효력이 없고 관리인 측에게 제공한 위임장이 본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 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약간 강압적인 형태로 받아서 재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 그 관리단과 관리사무실 쪽의 요청은 매우 반복적이었고 집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18명의 소유자들은 관리단 쪽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사실확인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저희가 구체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서 소송의 재판 자료를 제출했고요. 이런 자료들을 본 재판부는 결국엔 이런 사실확인서만으로 채권자 쪽에서 제출한 위임장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처분 재판부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 각 의사표시 확인서의 작성 일자는 6월 25일, 9월 25일로 이 사건 결의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이 부동 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런 사실 확인서만으로 구분 소유자들 명의의 위임장이 효력이 없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설시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채권자들이 주장한 내용들 전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현조 변호사팀이 제기한 세 번째 주장, 즉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인정된다고 보아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저희 변호사들이 제기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주장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첫 번째, 일부 공용 부분인 이 사건 지하 1층 주차 공간을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가 및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 결의와는 별도로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들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일부 공용 부분인 이 사건 지하 1층 주차 공간을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14조에 따라서 이 사건 지하 1층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상가 및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만의 그들만의 집회 결의로서 정해야 한다 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결 종족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이 세 번째 주장이 명확히 확인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신중히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고, 이 세 번째 주장만으로 결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처분 소송에서는 그 승소 요건인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족된다라고 소명이 되면 모든 주장들에 대해서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지하 1층 주차 공간이 상가 및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들만의 일부 공용 부분인 이상 이를 전체 구분 소유자들이 모두 함께 쓰는 그런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변경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분 소유자들, 그러니까 상가 및 오피스텔 쪽 구분 소유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거나 그 소유자들만의 집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결론은 우리 집합건물법 해석상 사실 좀 명백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가처분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본안 소송에서는 이런 쟁점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본안 판결은 유사한 사안에서 굉장히 많이 참조가 이루어질 만한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부 공용 부분을 전체 구분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불법성을 지적해서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킨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상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상복합 건물에서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유사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